오늘 진우물산이 최종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억 원의 부채를 모두 갚고 회사를 인수한 이는 의문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인수 조건은 단 하나, 진우물산을 영원히 봉제 공장으로 유지할 것. 이 기이한 조건 뒤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3년 전 한 여자의 비참한 굴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구로구 낡은 봉제 공장 건물 3층, 진우물산 사장실 앞. 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35의 수연은 봉제 산업 호황기에 성공한 시아버지의 아들 박진우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순자에게 수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난한 친정 배경이었죠. 수연의 어머니는 평생을 봉제 공장 미싱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수연의 어머니는 수연의 결혼 직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 2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작은 생명보험금,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틈틈이 꿰맨 낡은 자수 보자기 1장. 수연은 그 보험금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어 홀로 살다가 박진우를 만났고 자수 보자기는 서랍 깊숙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 김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장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사장실 안에는 시어머니 김순자와 남편 박진우, 그리고 시누이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진우물산의 부채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의 김순자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 5천만 원 있지? 수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 돈 회사를 위해 내놔야겠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진우물산이 부도 직전이야. 50억 빚 앞에서 그깟 5천만 원 티도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며느리라면 도와야지.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서 고작 5천만 원이었다는 게 한심하다는 거지.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친정은 전세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가난한 집안이야. 전세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뭘 할 건데? 그 돈으로 당장 이 50억짜리 우리 회사를 살리는데 기여해.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미싱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를 감고도 멈추지 않던 바늘질. 어머님, 그 돈은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순간 사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유산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며 모으신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닥쳐. 김순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감히 우리 박씨 집안의 위기 앞에서 그깟 5천만 원을 아껴? 시누이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어차피 언니 친정은 평생 모아도
5천만 원이 전부였잖아요. 우리 오빠가 언니 만나지 않았으면 언니는 지금쯤 어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이나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김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내 친정 어머니가 평생 모은 5천만 원은 우리 집안 기준으로는 한 달 생활비야. 그깟 돈으로 뭘 할 건데? 내가 진짜 이 집안 며느리라면 지금 당장 그 돈을 회사에 내놔야지. 안 그래? 수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싫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지킬 겁니다. 김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젠가는 그 돈을 내놓게 될 거야. 그때는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을 거니까.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절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자수 보자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연은 보자기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보자기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실밥 하나하나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수연은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낡은 보자기 속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끝내 보험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우편함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온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연은 분명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보험자 강수현.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김순자. 5억 원? 수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은 분명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 원으로 바뀐 걸까요? 수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험계약 변경 일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 신청인은 박진우, 수연의 남편이었죠.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수연 몰래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그것도 보험금을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바꿔놨다고? 순간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연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요. 수연은 급히 보험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에만 지급됩니다. 즉, 누군가 수연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변경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죠. 수연은 일단 냉정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진우물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에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회사는 한산했습니다. 부도 위기 이후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했거든요. 수연은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뒤에서 신우이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 진우 오빠 서류 좀 찾으러. 거짓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알고 있어요? 5억 원 보험 말이에요.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언니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5억을 받아요. 그 돈이면 회사 빚 일부를 막을 수 있죠. 언니도 이 집안 며느리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진짜 날, 언니 너무 놀라지 마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니까. 민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문이 있었죠. 도와줘요. 수연은 소리쳤지만 회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순식간에 수연을 밀쳤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계단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민지가 뒤따라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민지는 수연을 옥상 난간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민지의 힘이 더 셌습니다. 안 돼.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연을 밀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순간 수연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수 보자기. 아직 지키지 못했는데. 쿵. 수연의 몸이 2층 비상계단 철제 난간에 걸렸습니다. 기적적으로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동안 몸이 비상계단 구조물에 걸린 겁니다. 수연은 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했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죠. 수연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층 옥상에서 민지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수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 끝났어요. 근데 완전히는 아니에요. 2층에 걸렸어요. 수연은 온 힘을 다해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수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1층 뒷문까지 기어간 수연은 지나가던 택시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병원으로. 수연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깨어난 곳은 작은 동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3층에서 떨어졌다면서요? 갈비뼈 2개 골절에 타박상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수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남편분 전화번호 좀. 안 돼요. 수연이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요. 제발이요. 간호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요. 수연은 그날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일하시던 옛 봉제 공장 근처 고시원에 숨었죠. 수연이 가져온 건 단 하나,
어머니의 낡은 자수 보자기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연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진우물산 사장 며느리 강수연 씨 실종 후 사망 추정. 유족들은 5억 원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 중. 시댁은 수연의 실종을 사망으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수연은 자수 보자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요. 고시원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일하시던 구로동 봉제 공장 골목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1월 초겨울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수연은 어머니의 자수 보자기를 담요 삼아 몸을 감쌌습니다. 이 보자기만이 수연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연은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 골절 부위는 여전히 쑤셨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기력도 바닥났죠.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자기의 한쪽 모서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보자기를 펼쳐봤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실밥이 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풀어진 실밥 사이로 뭔가 하얀 종이 조각이 보였던 거예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보자기의 안감 속에 얇은 종이 조각이 꿰매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붓글씨로 쓰인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인 김민수는 민정그룹, 진정한 상속인은 강수현.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민수, 민정그룹? 수연은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정그룹은 한국 재계 서열 3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5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곳이죠. 수연은 종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본인 김민수는 1973년 민정그룹을 창업하였으며 본인의 진정한 상속인은 외손녀 강수연임을 이 유언장으로 증명하노라. 상속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유언장과 함께 보관된 암호를 해독할 것. 둘째, 민정그룹 현 경영진 중 이한결 전무를 찾아갈 것. 셋째,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외손녀 강수현? 수연의 어머니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정그룹 창업주의 딸일 수 있죠? 수연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수연은 유언장 조각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이상한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7311-2354. 암호였습니다. 수연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73은 7월 3일? 아니면 73? 수연은 보자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보자기에 힌트가 있을까요? 보자기에는 형형색색의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꽃무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궁화 7송이, 장미 셋, 백합 둘. 순간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31123. 꽃의 개수였습니다. 무궁화 7, 장미 3, 국화 1, 진달래 1, 백합 2, 동백 3. 수연은 급히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원에게 부탁해 컴퓨터를 잠깐 빌렸죠. 수연은 민정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임직원 찾기 메뉴에 들어가 이한결을 검색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한결 전무 전략기획실장. 수연은 전략기획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회장님의 외손녀고 유 원장을 찾았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죠. 수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이틀 뒤 수연은 여의도 민정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초라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낡은 패딩. 경비원이 막을 게 분명했죠. 수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역시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방문 예약 있으신가요? 이한결 전무님을 뵈러 왔는데요. 예약은 없지만 꼭 전해드릴 말씀이 예약 없으시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유 원장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걸 이한결 전무님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김민수 회장님의 유 원장이라고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의 유 원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강수연 씨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민정그룹 전략기획실장 이한결입니다. 잠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이한결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40층 전략기획실. 이한결은 수연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 원장 조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한결은 종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진짜입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의 친필이 맞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장님 옆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외동딸을 찾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셨죠. 외동딸의 이름이 강미선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미선, 수연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민정그룹 창업주의 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은 1970년대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부인과 사별하시고 외동딸 강미선 씨와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강미선 씨는 김민수 회장님이 사업에만 몰두한다며 연을 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딸을 찾으셨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만 유언을 남기셨죠. 언젠가 외손녀가 유 원장 조각을 들고 나타날 것이고 그때 민정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요. 수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평생 찾지 않으신 건가요? 강미선 씨는 자존심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아버지를 찾지 않으셨죠. 대신 딸인 수연 씨에게 유 원장을 남기신 겁니다. 자수 보자기 속에 꿰매서요. 이한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수연 씨, 아니, 이제부터는 김민정 회장님. 민정그룹의 50조 원 자산은 이제 회장님의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이름이 필요합니다. 김순자 일가가 회장님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정. 좋습니다. 그리고 이한결 전무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우물산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50억 원 부채로 부도 직전입니다. 그 회사를 인수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회사를? 복수입니다. 김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50억을 주고 저들의 회사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 거예요. 한 달 뒤 진우물산 사장실. 김순자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오늘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익명의 투자자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최고급 명품 정장을 차려입었죠. 비록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지만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우아하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투자자분이 도착하셨대요. 박진우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50억 빚에 짓눌려 한 달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알았어. 내가 나가볼게.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김순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세련된 화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하지만 김순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순자는 떨쳐냈습니다. 민정그룹 대표이사 김민정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순자는 황급히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정그룹? 김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민정그룹은 재계 서열 3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아, 네. 진우물산 대표 김순자입니다. 이렇게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한껏 공손했습니다. 김민정은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김순자는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순자가 먼저 앉으라고 권했을 텐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김민정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진우물산의 부채 내역입니다. 총 50억 원. 저희가 전액 인수하겠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영원히 봉제 공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업종 변경이나 공장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김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봉제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봉제 산업은 요즘 조건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인수는 없습니다. 김민정이 서류를 접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자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둘째, 김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8시 공장 3층에 있는 낡은 식탁에 제 아침밥을 직접 차려 바쳐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요? 네. 매일 아침입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김민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 바친다고 60평생 그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의 빚, 당장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회사는 법원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치를 떨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김민정은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내내 치욕스러움이 밀려왔죠. 계약이 끝나고 김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김민정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층에 낡은 식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죠? 김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낡은 식탁이요? 아, 그건 예전에 며느리가 쓰던. 순간 김순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수연? 왜 이 여자가 수연이 쓰던 식탁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식탁을 제 집무실 책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당장 옮겨주세요. 김민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은 더 이상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날 저녁 김순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순자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가 50억 빚 대신 내 회사를 샀다. 단 한 줄의 문자. 하지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김순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투, 이 느낌. 김순자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김순자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내 회사를 샀다. 존댓말이 아닌 반말. 그것도 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쓴 거였죠. 감히 김순자에게 반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수연은 죽었어. 분명 죽었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급히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수연이가 정말 죽은 거 맞지? 박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대답해. 정말 죽은 거 맞냐고.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는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경찰도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김순자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수연은 죽었어. 2층 비상계단에서 떨어진 뒤 사라졌고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김순자는 다시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50억 빚 대신 내 회사를 샀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틀 뒤 김순자는 민정그룹 회장 김민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민정은 이제 진우물산 3층 회장실에 자리를 잡았죠. 회장실 한가운데에는 수연이 쓰던 낡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식탁을 보고 또 한 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김순자 씨, 내일부터 매일 아침 8시에 이 식탁에 밥을 차려주세요. 김민정이 식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식탁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식탁이죠. 김순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며느리를 아시나요? 며느리요? 김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강수연이라고. 한 달 전에 실종됐는데. 아, 그분. 김민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면서요? 5천만 원짜리 보험금밖에 없었다고요. 김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얘기를 알죠? 근데 신기하네요. 김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분이 실종되고 나서 갑자기 5억 원짜리 보험금이 생겼다면서요? 게다가 수익자가 시어머니였다니. 참 우연이네요. 김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5억 원 보험금, 수연의 추락, 모든 것을. 회장님,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김민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일 뿐이니까요. 과거 일은 관심 없어요.
대신 앞으로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매일 아침 8시 잊지 마세요. 김민정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사람 좀 알아봐야겠어. 사설 탐정 있잖아. 왜요, 어머니? 김민정이라는 여자. 저 여자의 과거를 캐야 해. 혹시 수연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수연이 언니가 살아있다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일주일 뒤 김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 최 실장이었죠. 김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순자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빨리 말해봐. 김민정 회장, 이 사람 과거가 이상합니다. 한 달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인물이에요. 갑자기 민정그룹 회장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가짜 신분이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정그룹 지분 80%를 상속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상속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뭐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민정그룹 창업주 김민수 회장의 외손녀라는 건데 김민수 회장의 딸 강미선은 20년 전에 사망했거든요. 김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미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선의 딸이 누구야? 기록상으로는 강수연입니다. 김 사장님 댁 며느리분이요. 순간 김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연? 가난한 봉제공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수연이 민정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였다니. 그럼 김민정은 아마도 강수연이 맞을 겁니다. 얼굴은 성형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살아있다. 그것도 50조 원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 복수하러. 김순자는 급히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큰일 났어. 김민정이 수연이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 언니는 분명. 틀림없어. 탐정이 확인했어. 저 여자가 민정그룹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수연이 어머니가 바로 창업주 딸이었다고. 민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50조 원 재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복수야.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어떡해요, 어머니?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 저 여자가 정말 수연인지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김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5억 원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해. 저 여자가 살아있으면 보험금은 사기야.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예정대로 김민정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침밥상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죠. 김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은 낡은 식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 가져왔어요. 김순자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자수 보자기. 김순자는 그 보자기를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보자기였습니다. 그 보자기.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아끼는 물건이에요.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죠. 어머니? 김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누구신데요? 왜 물으시죠?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궁금해서요. 혹시 강미선이라는 분 아니신가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정은 천천히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강미선입니다.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손가락마다 바늘 자국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김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김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강수연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가난한 며느리요. 김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수연이는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요. 민정그룹 회장이라는 걸요. 김순자는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김민정이 먼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비켜. 당장 비키라고.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5억 원. 당신 살아있으면 그건 보험 사기야. 당장 돈 돌려내. 보험 사기요? 김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제 명의로 멋대로 보험금을 상향하고 수익자를 바꾼 건 누구죠? 게다가 저를 죽이려고 떠민 건 누구고요? 김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 당신이 강수연이라는 증거. 탐정이 다 조사했다고. 그래서요? 김민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 있어요. 제 외할아버지 김민수 회장님의 유언장 원본이요. 여기 친필로 쓰여 있죠. 민정그룹의 모든 것을 외손녀 강수연에게 상속한다고요. 김순자는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야? 김순자는 유언장을 꺼내더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딴 종이 조각이 뭐가 중요해. 네가 수연인 걸 다들 알게 되면 끝이야. 보험금 사기범으로 감옥 갈 거라고. 김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언장을 찢어도 소용없어요. 사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 사기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니까. 닥쳐. 김순자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자수 보자기를 움켜쥐었죠. 이것도 찢어버릴 거야.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라며? 그럼 이것도 없애버리면 되잖아. 김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 떼요. 그건 시끄러워. 김순자는 보자기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김민정은 몸을 날려 보자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기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죠. 놓으세요. 안 나. 이까짓 거. 김순자가 있는 힘껏 보자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순자가 뒤로 비틀거리며 회장실 구석의 봉제 공장 전시용 절단기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김민정은 보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김순자를 따라 쓰러졌죠. 순간 김민정의 손이 절단기의 날카로운 날 부분에 그대로 베었습니다. 아! 김민정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였죠. 김민정은 피 흘리는 손으로도 보자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김민정은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산은. 김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죄보다 소중하다.
김민정의 절규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왔고 자수 보자기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김순자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바닥에는 김민정의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김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한결 전무와 직원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회장님, 이한결이 황급히 김민정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직원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틈에 회장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결이 김순자를 붙잡았습니다. 김순자 씨,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다 찍혔을 겁니다. 절대 도망가지 못해요. 김민정은 피 흘리는 손으로 자수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켰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지켰어요. 김민정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민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김민정은 마취가 풀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왼손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손바닥과 손목을 깊게 베어 스물새 바늘을 꿰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힘줄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한동안 손을 쓰기 어려울 거라는 진단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한결 전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는요? 여기 있습니다.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자수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보자기에는 김민정의 피가 얼룩져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정은 오른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수놓인 꽃무늬를 쓰다듬었죠.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이 보자기 봐. 얼마나 예쁘니? 어린 시절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이 보자기를 수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바느질하세요? 수연아, 인생도 이 보자기처럼이란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죠. 보자기 만드는 게 힘들지? 실이 엉키기도 하고 바늘에 손가락 찔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진단다. 내 인생도 그럴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거야. 김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댁의 멸시, 죽음의 위기, 그 모든 고난이 지금의 김민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진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요. 전무님, 김민정이 이한결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제 복수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한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김순자를 파멸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어머니.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일하셨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딸로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김민정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김순자는 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5천만 원밖에 못 모은 가난뱅이라고. 하지만 그 5천만 원은 어머니의 온 생애가 담긴 돈이에요. 그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전무님. 김민정이 보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자기에 유언장 조각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김민정은 보자기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순간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뭔가 더 있어요. 이한결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정은 실밥이 풀어진 부분을 더 넓혔습니다. 안감 깊숙한 곳에 작은 종이 쪽지가 또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예요. 이한결이 쪽지를 받아봤습니다. 민국은행 5973284631.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네 자리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민정이 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한결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국은행에 이 계좌가 있는지 조회 좀 해주세요. 예금주는 강미선으로 확인해 보세요. 10분쯤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이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한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좌에 8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민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80억? 네. 예금주는 강미선, 그러니까 회장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25년 전에 개설됐습니다. 김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8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아마도 외할아버지이신 김민수 회장님께서 따님에게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네요. 회장님께 물려주시려고 보자기 안에 숨겨두신 거죠. 이한결의 설명을 듣는 순간 김민정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의 돈을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 봉제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시며 딸을 키우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좌를 보자기 속에 숨겨 김민정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어머니, 김민정의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80억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김순자가 부정하게 받은 5억 원 보험금을 회수해 주세요. 법적 절차를 밟아서요. 알겠습니다. 보험 사기 및 실종자 생명 위협 혐의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김민정이 보자기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5, 60대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쓸 거예요. 진우물산을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진짜 유산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한결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김민정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전무님, 김순자에게 찍힌 유언장 조각들 다 모으셨죠? 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본과 함께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여주세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김순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한결이 일어섰습니다. 참 회장님, 김순자 씨가 받은 5억 원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액 회수해서 보험회사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김순자와 민지를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로 고소하세요. 이한결이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요? 김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었던 박진우. 박진우는 증거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험 계약 변경에 서명한 건 맞지만 살해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니까요. 일단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한결이 나가려는 순간 김민정이 다시 불렀습니다. 전무님, 한 가지만 더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김순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김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를 모욕했고 제 유산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한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움에 갇혀 사시기보다는 어머님의 유산을 더 가치 있게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결의 말이 옳았습니다. 김민정은 다시 보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무늬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피 얼룩이 묻었지만 오히려 그 얼룩이 보자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죠. 어머니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김민정은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늬가 될 테니까요. 김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치유로, 미움이 아닌 가치로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전무님. 새로운 진우물산의 시작 말이에요. 일주일 뒤 진우물산 본관 3층 대회의실. 김민정은 회장석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오늘은 진우물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박진우와 민지도 들어왔죠. 세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김순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연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도 50조 원 재벌 회장으로. 김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죠. 5억 원 보험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 혐의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민정은 가방에서 낡은 자수 보자기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무늬가 수놓인 보자기. 하지만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김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자기를 보시겠어요? 이건 제 어머니께서 평생을 걸쳐 만드신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봉제 공장 미싱 앞에 앉아 계시다가 밤이 되면 이 보자기를 한 땀 한 땀 수놓으셨죠. 김순자는 보자기를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이봉제 공장, 진우물산은 199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그분들의 손끝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적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김순자 씨, 김민정의 시선이 김순자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은 그 역사를 모욕했습니다. 김순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50억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의 목숨을 5억 원에 팔아넘기려 했죠.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멋대로 보험 계약을 변경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려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민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본, 보험계약 변경 서류,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2층 비상계단에서 발견됐을 때의 병원 기록까지요. 검찰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모두 오해야. 우리는 오해요? 김민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5억 원 보험금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셨죠.
심지어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로요. 김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민정은 다시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당신들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 어머니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5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고 무시당했던 어머니. 하지만 그 5천만 원은 어머니의 온 생애가 담긴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이보다 훨씬 귀한 걸 남겨주셨죠. 김민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민정그룹 창업주 김민수 회장님의 유언장. 제 외할아버지셨죠. 둘째, 80억 원이 들어있는 비상금 계좌. 어머니께서 평생 쓰지 않고 저를 위해 남겨두신 돈입니다. 박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80억? 네.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자셨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으셨죠. 대신 봉제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시며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김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김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진우물산의 사명을 수연섬유로 변경합니다. 제 본명이자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5, 60대 시니어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공장이 될 거예요. 김순자는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 김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부정하게 받은 5억 원은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80억 중 5억을 보험회사에 변제금으로 납부했죠. 나머지 75억은 수연 섬유의 시설 개선과 노동자 복지에 쓸 겁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민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지분은 전액 몰수됩니다. 인수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경영진의 지분은 회수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증거인멸.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실 겁니다. 김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한결 전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한결은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순자가 일주일 전 받았던 그 문자였죠. 내가 50억 빚 대신 내 회사를 샀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새로운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닌 수연 섬유의 5, 60봉제공들에게 돌려주겠다. 또 넘어갔습니다. 내 복수의 대가는 50조 원 회장님의 통쾌한 사이다다. 마지막 문장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김순자는 스크린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김민정은 보자기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당신은 평생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셨죠. 5천만 원밖에 못 모은 친정은 무시할 만하고 50억짜리 회사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손끝에 담으신 정성,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김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아, 아니 회장님. 나를 살려줘. 하지만 김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김민정은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들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박진우 씨.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살인 계획을 직접 세우지는 않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변경에 서명했고 어머니와 민지의 계획을 막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입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김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김민정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순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복도를 걷는 김민정의 손에는 어머니의 자수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김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었죠. 이한결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김민정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씨, 박민지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정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 소리가 차단됐죠. 김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을 세상에 펼칠 시간이었죠. 6개월 뒤 수연 섬유 준공식. 김민정은 새롭게 단장된 공장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았던 봉제 공장은 이제 현대적이고 깨끗한 작업 환경으로 변모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3층 회장실의 낡은 식탁, 그리고 1층 로비에 전시된 어머니의 자수 보자기였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이한결 전무가 알려줬습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오늘 초대된 손님들은 특별했습니다. 5, 60대 여성 노동자 50명.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김민정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손이었죠. 김민정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평생 이 일을 하셨거든요. 김민정은 로비 중앙에 전시된 자수 보자기 앞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 보이시죠? 제 어머니 강미성께서 만드신 겁니다.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밤마다 이 보자기를 한 땀 한 땀 수놓으셨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건 딸을 위한 사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들은 보자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 보자기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수연 섬유는 단순한 봉제 공장이 아닙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진 기술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계로 다 하던데. 물론이죠. 김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빠르지만 마음은 담을 수 없어요. 수연 섬유는 명품 수제 의류를 만들 겁니다.
할머니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진짜 가치 있는 옷이요.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작업장, 편안한 의자, 최신 조명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었죠. 일주일에 4일만 일하시면 돼요. 하루 6시간씩요. 그리고 매달 말일에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김민정은 할머니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죠. 회장님, 혹시 그 며느리 학대했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었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요. 당연한 벌이지.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할머니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정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용서하지 못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가난하다고 우습게 봤던 것.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할머니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김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5천만 원이 전부라고 무시당했던 어머니. 하지만 그 5천만 원에는 어머니의 온 삶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보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죠. 할머니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김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김민정은 3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낡은 식탁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당신. 김민정은 놀랐습니다. 박진우는 수연 섬유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이 제안한 거였죠. 교도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박진우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미안해.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와 민지가 그런 짓을 꾸미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김민정은 조용히 박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김순자의 그늘에 갇혀 살았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했어.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나였어. 마음이 가난했지. 박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했어. 너는 이제 자유야. 김민정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죠. 수연아, 아니 민정 씨. 박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잖아. 나한테 일할 기회를 줬고,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김민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미움보다 용서를, 복수보다 치유를 선택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박진우는 회장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진심으로. 김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문이 닫히고 김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식탁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시던 그 식탁? 이제는 김민정이 세상을 위해 희망을 차리는 식탁이 됐습니다. 1년 뒤 수연 섬유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5, 60대 시니어 여성들이 손수 만든 명품 의류는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렸죠. 그리고 김민정은 또 하나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5, 60 시니어들의 꿈을 엮는 직업훈련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민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억 빚과 5억 원 보험금에 짓눌렸던 저는
어머니의 5천만 원짜리 진심 덕분에 50조 원의 가치를 가진 삶을 얻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봉제 공장은 새로운 인생을 엮는 공장이 될 것입니다. 김민정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자수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핏자국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보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생도 이 보자기처럼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무엇인지를요. 김민정의 손에는 보자기처럼 아름답고 굳건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삶의 무늬가 됐습니다. 시니어 할머니들이 김민정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김민정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희망으로. 수연 섬유 공장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착취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연기였죠. 5, 60 시니어들의 손끝에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의 보자기처럼 저도 아름다운 인생을 엮어가고 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든 며느리의 통쾌한 역전. 당신은 과연 누구의 편입니까?